예. 올해 예산이 총 470조 5천억인가 뭐 그렇게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 9.7%라 그러대요. 우리 외교부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늡니까? 내년 예산 일반 회계 예산이 2조 3,58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3.9% 증액이 된 상황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외교부 예산 증가율이 일반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이렇게 폭이 적은 이유도 분석이 되어 있죠. 네, 저희로서는 좀 더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결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 방점을 이제 그 부총리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뭐야? 소득 불균형 완화 이쪽에 이제 집중하면서 거기 이제 내년 예산을 많이 실었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는 이제 그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외교부 예산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되는 예산이 하나 있거든요. 해외 봉사단, 그다음에 ODA 이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게 올해 본예산비가 310억 6,300만 원. 상당히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율이 높아요. 23%를 늘렸는데 이 역시 아마도 청년 일자리라는 이제 이 항목을 찾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에 뭐 그럴 항목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왕창 예산을 갖다 이제 편성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뭐 지금 장관님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토론 안 되는 거고 지적만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실무자들하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선 이걸 이제 일자리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왕창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해외 봉사 활동이 직접적인 취업으로 보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참여자도 그 뭐 해마다 바뀌고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형적인 과연 일자리 예산으로 봐야 될 건지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참가했던 청년들이 정말로 이제 취업을 한 이런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3년치를 우리가 받았는데 2017년도면 1,119명이 이제 거기에 참가를 했어. 그래가 취업을 329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코이카에서 통계를 보면 이렇게 참가했던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한 사람은 664명인데 이 664명 중에서 취업이 이만큼 됐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건 잘못된 통계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사업은 이 해외 취업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건설에서 취직하라고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취업과 본래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취업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효과를 따지자면 원래의 뜻에 맞는 이것만 또 잡아줘야 되는데 무슨 뭐 다른 데 가가 취업한 것까지 이제 통계율을 다 높여놔놨고 이제 진짜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이 취업자만 따져보면 이게 10% 전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사업이 본래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대로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그 예산 방향이 그리 가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 뭐 편성해가지고 예산 확 받아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밖에는 안 읽힌다는 거지. 그래서 무리하게 이게 정액을 하기보다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관리하고 이 사업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두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해외 동포재단. 지난번에 재단 이사장님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내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설명도 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 아파트 임대료를 기본 운영비에서 부당 지원한 사례가 우리 외교부에서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뭐더라? 무슨 이게 제재가 가해졌더라고요. 엄중주의 조치.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뭐 이런 엄중주의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그것도 이제 반납이 되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이제 제주도로 청사를 이전을 했는데 서울 청사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청사의 이 공간 활용도가 이게 이제 이전이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전한 제주도 사무실하고도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14명 직원이 있는데 1인당 배정 면적이 뭐 66.3이고 제주도는 41.1이고 뭐 하여튼 뭐 안밸런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 이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 임대료 지원하는 이런 예산의 버블을 생각한다면 기본 운영비를 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참작해서 결정하건 한 50% 삭감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상 운영비 이 항목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가서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저기 우리가 전체 회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님.